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뭐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하나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뭐 다스 연속 떨어질 때도 네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등했죠. 네.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좀 지난주보다 늘어났잖아요. 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그래서 고용시장이 뭐 그걸 둔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스 연속 떨어진 거에 따른 또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로 일단은 너무 무게를 이런 최근의 등락 자체를 무게감을 싣고 여러분 판단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여하튼 메인 이벤트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소비자 물가랑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소강상될 것이다. 네네. 주가 위아래 움직이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3대 지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좀 내렸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좀 반등을 좀 오늘 좀 시도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등 3개 섹터가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오늘 나름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보면 지금 나스닥이 한 30%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우 지수는 한 6%, 7%, S&P 15, 6%좀 내려가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나스닥은 작년 11월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그리고 나서 아직도 사상 최고가를 못 가고 있는데요. 이 그 거래일수 보면 264일째 네. 사상 최고가 기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2016년 8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더 이어지길지 모르죠. 아마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가 되겠고요. 다우 S&P 500은 올해 첫날 이튿날이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한 번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도 2014년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꾸준히 올라갔던 건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딱 같은 시기에 작년에는 75번 정도 사상 최고가를 맞아요. 기록했는데 올해는 딱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와 작년에 가장 큰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금리라든가 그리고 유가 그리고 미국 달러가 조금씩 오르고 내렸지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소강 상태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금리만 보면 약간 하락하다가 오늘 약간 주춤한 정도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볼 텐데 저도 이 뉴스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것에 제동을 걸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제 이게 지난주 말에 이제 한번 이게 보도가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네. 내부에서 어떤 민주당 성향의 그 임원이 있는 그분이 일단 인수가 성사되는 쪽으로 뭐 의견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FTC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약간 다르지만요. 이쪽에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결과를 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조금 내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반등한 정도였는데요. 일단 결국은 지금 주가는 그 상당히 그것이 지금 성사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가 서너 달째 일관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장의 큰 방향성은 어떤 의미가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초반 시기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의 대규모 이제 클라우드 맞아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립으로 땄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전면 다시 뭐 재검토해갖고 지금 보면 5개 회사가 골고루 나눠갖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악재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엑슨모빌이 오늘 좀 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조금 반등하다가 약간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로 업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수정해서 상향을 시켰는데요. 기존의 목표는 이제 내년까지 300억 달러를 이제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2023년, 4년까지 해서 3년 동안에 30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2024년, 2022년이 끝나가니까요. 네네. 2003년, 4년에 갖고 3년 동안에 그걸 발표했는데요. 500억 달러로 늘려놨습니다. 이게 보면 정부에서는 계속 이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 너희들 돈 잔치한다고 매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겁니다. 지금. 네네. 또 상당히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엑슨모빌은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그 상승폭이 한 80, 90% 되는데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VH입니다. 캘빈 클라인으로 여러분 아시는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UBS에서 2020년 탑픽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최근 들어서 의류주들이 또 괜찮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잉은 흥미로운데요. 코엔에서 2023년에 우주항공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비행기 2개가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전에 어떤 그 딜리버리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비력했고요. 마침 시티그룹은 209달러에서 222달러로요. 목표 주가도 오늘 올리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주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다시 좀 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부분인데요. 혹시 기억하시기에 좀 어저께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JP모건은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단계를 올렸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2단계로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저 파이퍼 샌들러에서 150달러를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허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큰 성장을 하겠습니까? 촉구로인데. 근데 하여튼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그나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가 들어왔었는데 하도 이제 보험사는 이제 인수합병이 많으니까요. 시그나는 생긴 거는 그 뿌리는 200년이 넘은 겁니다. 220, 30년 돼서 1790년 정도에 생긴 거고 시그나라는 이제 명칭을 써갖고 완전 하는 거는 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큰 의미가 없고 이름이 워낙 바뀌니까요. 이게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아주 실망스러웠고 가이던스도 안 좋았는데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오늘 좀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베어드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요. 목표가는 200에서 150달러 흘러내렸고요. 오늘 시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2개 있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룰루레몬이 실적은 나름 혼조된 결과를 났는데 재고 엄청 쌓이면서 시간에서 지금 10%가 폭락하고 있고요. 아, 재고가 쌓였어요? 네. 그리고 코스트코가 지난번에도 이제 월별 실적에서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준비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FOMC 회의뿐만 아니라 CPI 지표까지 딱 하루 이 1차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궁금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페드 워치 툴을 통해서 금리 상당히 좀 말씀드렸고 정확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최종 금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뭐 다들 알지만 그런데 쓰는지를 잘 익숙하지 않은 게 터미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레이시란 말이 최종 정책 금리의 최종 상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요. 터미널 레이트가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월가에 지금 그대로 지금 어저께 페드 워치 툴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내년 5월에 5.25%입니다. 5.25%니까 최종 금리고 내년에 이제 4.5에서 4.75 정도까지가 내년 연말로 지금 예상하는 것이 페드 워치 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발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늠이 될 겁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 연말은 4.6이라고 이미 해놨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거나 월가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대체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5에서 5.25로 좀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JP 모건도 또 다른 쪽에서 JP 모건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금리 상황이나 그런 걸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최악의 경우 우리가 최악의 인류의 멸망을 아마겟돈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의 시나리오 따지면 6% 훌쩍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내년 6.75 이렇게 가면 주식시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확률은 지금 한 22%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 없다를 떠나서 지난번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 9월보다 그게 예상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따진 이유는 뭐냐면 최종 정책 금리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는 주가가 나름 상당히 회복하더라라는 경험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일단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월가에서의 예측치는 5월인데요. 5월에 만약에 끝나면
금리가 인상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평균 14% 올랐고요. 많이 올라갈 때 한 30% 정도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평균이 14% 정도 올라가더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 정책 금리가 하반기까지 계속 올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더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내년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올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정책 금리가 인상이 마무리된다면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가 관심일 텐데 이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여쭤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가 다시 가기를 원하겁니다. 그렇죠. IT나 임의 소비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왼쪽이 그림이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상반되게 나옵니다. 소재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오릅니다. 시장 평균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IT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은 평균 이하로 상승합니다. 또 하나가 오른쪽은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성장이냐, 소비 가치냐, 퀄러티냐, 디비던드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대용주냐, 소용주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순현금 흐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순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이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가요. 순현금 흐름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 퀄러티 주식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퀄러티가 내년에 가장 그 이후에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는 이제 가치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형 가치주, 소형 가치주 마찬가지가 나는데 여하튼 내년에 만약에 이런 최종 금리 인상이 끝나더라도 당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나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성장주가 더 빨리 회복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